안녕하세요. 한국 속의 중국, 그리고 중국 속의 한국을 강의하고 있는 장영덕입니다. 자, 오늘은 9주차 수업으로 이 근현대 시기 중국 속의 한국,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수업은 20세기 초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, 특히 항일 전쟁 시기에 한국과 중국의 연대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한 이 중국에 남아있는 한국의 흔적으로서 중국 각지의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알아보고, 한중 항일전쟁의 흔적으로 또한 조선의용대 열사 기념관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강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국민당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국 각지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통한 항일 전쟁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선의용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고려와 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, 또 어떤 문화적 교류가 있었고 그 흔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 고려와 조선 모두 이 중국과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, 지금도 그 문화 교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이 당시의 문화적 소통이 현재 한중 관계 발전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근대 시기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살펴보고 어떤 교류가 있었고 또 현재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19세기 중반이 되면 이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. 우선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이 동아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기 시작하였고요. 당시 동아시아 질서의 중심이었던 청나라와도 부딪히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1840년 이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아편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, 이 청나라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틈을 타서 일본이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었고, 이 일본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르게 되죠.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조선과 청나라는 각자의 방식대로 이 근대화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. 그 결과 청나라는 1911년 이 신해혁명을 통해 청나라가 무너지게 되었고, 이로써 수천 년 동안 이어지던 이 봉건 질서 역시 무너지게 되었습니다. 청나라가 무너졌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이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반면 조선은 당시 내부적으로 혼란했던 정치적 상황과 이 대외적으로 청나라와 일본, 그리고 그 외 서양 제국주의 세력에 둘러싸이게 되면서 이 독자적인 근대화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. 그리고 조선은 1897년 이 자주 독립을 위해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나 1905년 이 일본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었고, 1910년에는 이 국권마저 강제로 빼앗기면서 대한제국은 결국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. 이처럼 19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이 대내외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는데요. 이후 한국과 중국은 더욱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. 먼저 한국에서는 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움직임은 외교적인 방법과 무력을 통한 방법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1919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일본에 저항한 것입니다.
자, 중국에서는 신해혁명 이후 순원을 임시 총통으로 하는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되었는데요. 중국의 상황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. 우선 중화민국이 수립되었지만 1921년 중국 공산당이 창당되면서 중국 대륙의 패권을 둘러싸고 이 중국 국민당과 그리고 중국 공산당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, 여기에 일본이 대륙을 침략함에 따라 동시에 항일 전쟁도 수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.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중국은 항일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며 교류를 이어가게 됩니다. 자,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. 1910년대 초반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민간 차원에서의 연대를 중심으로 교류를 이어갑니다. 우선 이 신규식과 같은 이 한국의 독립운동지사는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중국으로 망명해서 이 중국 혁명을 지지하거나 직접 참여하기 시작합니다. 이들은 이 중국의 혁명이 성공하면 중국의 도움으로 한국의 독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인데요. 특히 신규식은 이 장쑤성 난징에서 중국 동맹회에 가입하여 이 중화민국의 임시 총통이었던 순원을 비롯해 숭자오런과 이 교류하였습니다. 그리고 1912년이 되면 이 신규식은 상하이에서 이 독립운동단체인 동제사를 조직하고, 이 조직을 바탕으로 한중연합단체인 신화동제사를 또 조직하게 됩니다. 이후 중국 국민당의 천치매이나 숭자오런 그리고 후한민 등이 이 조직에 참여해서 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크게 지지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순원의 중국 혁명정부는 일본의 한국 침략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고요. 1913년에는 혁명정부의 이 천치메이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. 자, 중국 혁명정부의 재정 지원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죠. 그리고 1920년대가 되면 이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한중 연대 조직인 한중 호조사가 각 지역에 결성되어 이 1921년까지 창사, 상하이, 안칭, 꾸이저우, 윈난, 한커우 지역에 이 한중 호조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. 참고로 이 창사 한중 호조사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첫 번째 지도자였던 이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참여해서 이 한국인의 항일 구국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 한중 호조사 외에도 1921년 9월 이 광둥성 광저우에서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협력하여 만든 한중협회가 결성되어 이 광둥 군정부와 그리고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. 특히 이 한중협회는 언론 활동을 통해 이 일본의 침략을 규탄하고 또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주권 유지를 호소하였으며, 광명이라는 기관지를 발행함으로써 이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고 한국과 중국의 연대를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. 이처럼 20세기 초,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10년대에는 항일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많이 결성되었고, 이들 민간단체 연대를 통해 두 나라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는 1919년 한국에서 일어난 3.1운동과 그리고 중국에서 일어난 5.4운동을 계기로 보다 긴밀해집니다. 무엇보다 이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이 두 나라의 관계는 보다 이 정부 간 관계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. 특히 당시 광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 중화민국 광둥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이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또 크게 지지하였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요.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를 위해서 이 강화회의가 열리는데요.
임시정부는 전권대사로 김규식을 파리에 파견합니다. 그리고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부에 이 한국인의 독립 의지와 그리고 일본의 대륙 침략 야심 등의 내용을 담은 이 20개 항의 독립 청원서를 발송합니다. 자,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 보장을 확인받고자 했던 것인데요. 하지만 한국 대표단은 어떠한 발언권도 얻을 수 없었고, 심지어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습니다. 이때 광둥정부의 주저신이라고 하는 학자는 평론을 통해서 이 파리에서 있었던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을 높이 평가한 바 있습니다. 이후 1921년 11월 당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겸 이 외무총장이었던 신규식은 정부 특사의 자격으로 광둥에서 이 순원 총통과 회담을 하게 됩니다. 정부 대 정부 성격의 회담이었는데요. 이때 한국은 임시정부의 정식 승인과 그리고 독립운동의 협조 등의 내용을 담았던 이 호해조약 5개항을 제시하게 됩니다. 5개조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,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둥정부를 대중화민국 정통정부로 승인하고 그 원수와 그리고 국권을 존중할 것.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화민국 광둥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할 것. 세 번째 내용은 중화민국 군사학교에 한국 학생을 수용해 줄 것. 네 번째는 500만 원을 차관해 줄 것. 그리고 끝으로 다섯 번째는 일정한 지역을 조차해 주어 한국 독립군을 양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자, 신규식과 순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10년대 초반 이 중국 동맹회에서부터 같이 활동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인지 이 신규식은 순원으로부터 이 호해조약 5개 조항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. 특히 제1조와 제2조의 이 상호 승인에 대해서는 중국은 한국의 광복운동을 당연히 원조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한국의 정통정부로 승인하였습니다.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광저우에 주 광저우 대표를 상주하도록 함으로써 이 광둥정부와의 외교관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.